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은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을이요. 성큼성큼 느껴집니다. 이제 창문 닫고 자야 됩니다. 2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그 박종진의 캐도나마 200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고즈넉한 가을 저녁입니다. 나들이 삼아서 청계광장 한번 나오십시오. 청계천 아름답습니다. 광화문 청계천에 작은 무대 만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분들 다 나오시냐고요? 나오시라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민심은 전심이다. 대선 후보님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끼리요. 시청자, 유권자들의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풀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붓한 자리 마련해 하겠습니다. 캐도남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좀 신청하시면 자리를 좀 미리 마련하겠습니다. 질문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나믹한 한국 정치사. 이거는 정말 예언자적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 김진명 작가, 오늘도 억지로 저희 프로에 나오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정치 스토리, 함께 극적 반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예견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 새누리당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안철수 원장 얘기부터 할까요? 안철수 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현충원이죠. 흑석동. 거기, 이번에 다 들렸습니다. 하도 어디 들렸다. 그 전에 후보들이 말이 많으니까. 이승만 후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부 다 들렸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잘 봤습니다. 그냥 잘 봤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철수 원장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안 원장이 아무 기반이 없이 이제 바로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올라갔죠. 이 섣불리 이 기성 정치인들을 잔뜩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감정에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같이 구태 정치로 몰아붙이면서 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드러내는 방식이고, 정치권의 재산이 없이도 똑같은 또는 더 이상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식의 정치는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단일화 얘기를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분명히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피했습니다. 자, 단일화를 지금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는 반드시 하죠. 반드시 합니까? 안철수라는 그분의 인품이 우선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남이 자신을 나쁘게 보는 것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 단일화를 자신이 나서지 않았으면은 네.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박빙의 싸움이 될 곳에 네. 자신이 나서 가지고 네. 삼각으로 만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머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는 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출마라고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다만 네, 다만 이 단일화를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여러 방식이 있겠죠. 네. 그 방식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기존 정치 문법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새 정치가 필요하다. 그간의 정치가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식의 그 끊임없는 호소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할 겁니다.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네.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일단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네. 이 당이 거의 붕괴되는 사태죠. 네.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안철수가 있는 한 삼각 구도의 싸움은 거의 100% 지는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이뤄야 됩니다. 네. 안철수는 가만히 있어도 단일화는 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지율에 올인할 겁니다. 안철수 원장은 가만히 있어도 단일화가 됩니까? 민주당이 워낙 급한 입장이라서. 민주당이 단일화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철수 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율만 계속 국민을 상대로 감성을 끌어올리고 감성에 네. 호소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네. 전제 조건이 두 개인가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가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또 그 개혁 안에 또 동의를 하면은 그때 단일화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다시 개혁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짧지 않습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든 그림은 매우 분명한 겁니다. 안철수와 이 안철수 후보와 후보라 불러도 네, 됩니까? 이제 지금? 후보죠. 이제 예, 어제 선언했어요. 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없는 선거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잔명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전제 조건이 붙든 또는 언제가 되든 그것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전략은 없네요. 안철수 원장은 가만히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대화하면서 가만히 이제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네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더 이상 다른 예를 들어 단일화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단일화를 위한 노력 같은 건 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자꾸 불리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네. 모든 것은 기존 정치들이 다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떤 명분이든 또 어떤 논리든 다 거부하고 네. 오로지 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정치, 양심적인 정치,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단일화는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극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전략으로도 비치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죠. 네. 자, 그러면은 안철수 원장의 그 전략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언을 또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는 기본적으로 싸움 아닙니까? 싸움이라면은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이 뒤늦게 출발한 안철수 원장으로서는 지금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다만 네. 이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이 인품이나 인격이 이렇게 아주 막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 인품이나 인격의 기대를 걸고 자기 영역을 개척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민주당이 개척하지 못하는 영역을 따로 개척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기존 민주당이 품을 수 있는 이 범위보다 훨씬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안철수 원장의 방법이 잘 됐다, 네. 못 됐다 하는 것은 좁게 볼 게 아니라 네. 더 큰 외연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네. 이제 문재인 후보로 넘어갈까요? 네. 네. 자, 문재인 후보는 또 지난주에 저랑 만난 이후로 또 문재인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계속.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후보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문재인 후보는 일단 사람 자체가 매력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을 때 이름이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제인. 여자 이름 같은데. 예, 제인. 이름도 네. 예쁘네요. 이름도 참 예쁘죠, 제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을 때에 뭐 99%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네. 거만하게 들어갈 텐데 네. 이 기찻간에 이거 시장에 가서 물건 100원어치, 1000원어치 사면은 주는 그 시꺼먼 비닐로, 예. 비닐. 시꺼먼 비닐 그거 하나 봉지. 들고 타고 네.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네. 사람 깨끗하잖아요. 네. 그 굉장히 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네. 다만 이제 이 부산 총선에서 제대로 뭘 못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야합설까지 나돌았던 이해찬, 박지원이 짜놓은 그 구도로 지금 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었는데 네. 후보가 됐으니까 네. 우선 해야 될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박지원 그 문제. 네. 그것을 문재인이 모른 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개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설, 여러 가지 의혹설 뭐 이런 거죠. 좌우한 그 문재인의 이미지는 깨끗함인데 네. 그 당에 좀 깨끗이 못한 부분을 버려놓고 네. 자꾸 세상을 향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해봐야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우선 자신의 당에 좀 덜 깨끗한 부분을 스스로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 네.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집권하면은 FTA를 물르겠다. 네. 한명숙 당대표인가가 그랬죠. 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의 발언이 아니죠. 네. 민주당 대한민국 따로 있고 새누리당 대한민국 따로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FTA, 한미 FTA 처음에 사실 추진했던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어찌되었든 우리가 집권하면 FTA를 물르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 재벌 해체.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그게 150조인지 170조인지 한국 경제에 이득을 끼쳤다 한 해에 네. 그렇게 나오는 판에 재벌이 잘못하는 부분 물론 있죠. 국민들의 어려운 국민들의 감정을 확 뺏어가는 나쁜 점들이 있죠. 네. 사소한 거거든요. 그 사소하면서 사소하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재벌 전체를 다 해체해야 된다. 거기에 찬성하는 국민 있기 힘들죠.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이고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회사들 간의 전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네. 삼성, 애플 그거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재벌들이 더 잘 싸울 수 있게 뒷받침해 주면서 네. 그러나 어떤 재벌이 잘못하는 부분 순환 지배 구조라든지 또는 서민들의 중소기업의 영역을 뺏어가는 네. 무슨 잡배들이 있잖아요. 늘 딸이니 며느리니 이런 사람들이 빵가게를 하고 떡볶이집 하고 또 외국의 유명 상표 들여다가 잔뜩 이익 남기고 그런 것은 문재인 후보가 네. 그렇게 그걸로 재벌 전체를 매도하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네. 큰 기업 재벌 더 열심히 뜨게 하고 네. 그들의 순기능 인정을 해주면서 잘못된 부분은 이 딸이든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이 재벌이 있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정말 힘들어가면서 다 교육시켜가지고
이 기업에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할 일은 그 이 서민들 상대로 그 외국산 수입해서 할 게 아니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재벌들이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부하고 봉사하고 그 마음을 같이 끌고 나가자 이렇게 그 한두 마디 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조그만 걸 가지고 재벌 해체 그런 식으로 마구 국민들의 감정을 호도해왔던 그 민주당의 이 잘못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선생님은 재벌 해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 각각 독립된 조그만 기업들 하나 가지고 그 애플이라든지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거 싸워서 이기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네. 재벌의 순기능은 장려해서 더 잘 싸우게 해주고 네. 못된 기능들만 못된 짓들만 차단하면 되는 거죠.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밖에 문재인 후보에게 조언해 주실 건 없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역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도 안철수 후보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인신공격성 무슨 검증을 계속 할 테고 네.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자칫하면 휘몰릴 가능성이 커요. 네. 우선 안철수를 작게 만들어 놔야 민주당의 득이다. 네. 그러나 그것은 좁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겠지만 이 민주당이 그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선거는 지금은 새누리가 쩔쩔매고 당장 선거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보수와 진보의 이 선거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 큰 그 양분이 될 자양분이 될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가 된다 했을 때에 네. 그런 그 이 안철수를 자기 편이죠. 자기 형제를 흠집을 내는 일이 앞장서면 안 되죠. 멀리 봐야 되죠.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지 마라. 민주당은.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필요하다. 어차피 나중엔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이다. 지금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좀 제대로 된 걸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된 거라는 거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의 관계를 정치에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거든요. 네. 괜찮은 사람들끼리 나중에 협조하자, 우리 앞으로 협조하자 하면서 계속 흠집 내고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에서는 아마 안철수 흠집 내기에 굉장히 돌입할 걸로 뉴스가 보도되고 있던데. 네. 네거티브 공세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 일부에서 그런 건 문재인 후보가 또 말려야 절대 말려야 된다. 네거티브에 대해서 내가 또 안철수 후보에게 한마디 어드바이스를 네, 해주자면은 그것을 자꾸 말려가지고 뭐가 어떻다 하면은 그게 아니다 하고 대답하고 뭐 어떻다 하면 아니다 뭐 무슨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뭐 여자 문제 또 과거 뭐 쭉 뭐 수십 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계속 하나 대답해주고 하면은 그게 말려요. 네. 진실이 뭐든 간에 계속 그게 보도가 되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가 자신의 그 도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 남들이 모르는 것들까지 네. 나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했다. 네. 그건 새누리당도 모르고 네. 온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놓고 네. 내가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섰다. 네. 나는 국민학교에서 옆반 아이 그 지우개를 훔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좀 돈 버는 과정에서 이런 짓 내가 했다. 네. 하고 전 국민에게 고해성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차고 나가야죠.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옆에 짝꿍에 지우개를 훔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뜨끔합니다. 왜 뜨끔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고해성사로 네. 다 넘어가 버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상대 안 하고 네. 나가는 게 낫죠. 지우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새누리당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상하게 박근혜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나오고 문재인 후보 나오고 이러면서 일상하게 조금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전체 그림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차피.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양자 대결에서 벌써 뭐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다 지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지금. 예. 예.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플러스 얼마를 이렇게 계속 그 넓혀나가고, 안철수 후보는 또 민주당하고 전혀 다른 층,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층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나중에 극적으로, 너무나 극적으로 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전에 제가 그 얘기하기를 박근혜 후보가 자신을 얼마나 밀어넣느냐,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후보가 후보 지명되고 나서 약 한 달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걸 노무현 부인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만나고 좀 다니고 이걸 소통이라고, 그게 소통이 아니죠. 박근혜 후보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우선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5.16 유신, 그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잘한 게 있다. 5천년 가난을 내 아버지가 앞장서서 극복했다.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다. 쿠데타부터 네. 유신, 이 민주헌정 다 깨고 이 군사독재 시작한 건 너무 잘못됐다. 네. 이 딸이 내가 아버지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아버지의 못한 점은 내가 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내가 나서서 하겠다. 네.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 국가의 큰 일을 마치 자기의 그 개인 일처럼, 자기의 개인 일이 국가의 일보다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지금 박근혜 후보를 가장 보호하는 기관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들 아닙니까? 네. 그러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옛날 유신 때에 반유신에 앞장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아일보 부서는 몰라도 저는 동아일보는 알고 있습니다. 네. 동아조선의 그 광고 사태 알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 광고 사태 알고 예. 있습니다. 군사정권이 탄압해서 광고를 못 실게 하니까 네. 온 국민이 동아일보 여기에 그 5만 원, 2천 원, 3천 원 다 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네. 가장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그거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걸 싹 다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유신이 잘 됐다. 그럼 당신들 그때 잘못했던 얘기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게 지금 중도층. 또 이 젊은 층은 비교적 정의에 민감하거든요. 네. 박근혜 후보는 자기 지지층은 확실해요. 젊은 층이나 중도층에서 얼마 끌고 오면 되는데, 네. 그걸 끌고 오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이 빠뜨리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정리해라. 안 되는 거, 그걸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 정수장학회 같은 것도 해결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유신이 잘못됐다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죠. 또 하나는 지금 그 홍사덕이니 몇 사람 비리가 터지잖아요. 네. 현기환, 현영희 사건부터, 네. 그거는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조사하고, 네. 민주당에 터졌던 양경수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하고, 네. 물론 검찰의 입장이 있겠죠. 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탁 나서가지고 우리 사람들, 현기영, 네, 있습니다. 네. 네. 현기환. 그거 어떻게 됐는지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네. 참 묻히는 느낌이다. 네. 이것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해달라.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주 특별한 기간이니까 네. 이때 터지는 것들 전부 검찰이 온 검찰력 집중해서 다 조사해달라. 네. 잘못된 사람 있으면은 다 검찰이 다 찾아달라. 네. 이 사람들은
국민의 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적이기도 하다 하고 대거 지금 무슨 쇄신책 뭐 한다 네.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검찰에다가 전부 그 대검 중수부에서 다 조사해달라. 네.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해달라 하고 다 그런 걸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있습니까? 박지만. 네. 좀 한 2천억 있다 그러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거 납득합니까? 박지만이 뭘 해서 도대체 2천억을 갖고 있느냐. 네. 다 그 박정희 유산 아닙니까? 예. 자, 그 중일 전쟁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시간이요? 네, 죄송합니다. 독도 얘기도 해야 돼요. 독도 얘기 안 한다고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 쳤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하고 중일 전쟁 납니까? 이게 생각구열도 이거 다우인다운가 요 문제. 요거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해야 되죠. 일단 중국이 지금 아무리 들끓어도 일본하고 군사 행동에는 절대 돌입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예. 그 지금 시진핑도 그 일본을 굉장히 비난하고 나섰지만 네. 막상 군사 충돌은 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가 워낙 나빠가지고 어떻게든 이 비경제의 방법으로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 미국에서? 미국. 예. 중국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 중국이 어느 정도 군사력이 갖춰질 때까지 제발 미국하고 충돌만 일어나지 말아라 네. 하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 나가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이 장점인 이 보잉사에 전용기 주문했는데 네. 거기에 도청 장치가 돼서 왔거든요. 네.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 네. 언론이. 근데 그 다음 날 리펑 총리라는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그 내가 도청 장치 심었다, CIA가 아니다. 네. 탁 차단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은 이제 그 하룻밤 자고 나면 미국은 경제가 나빠지고 중국은 달러가 쌓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있죠. 네. 그때까지는 미국하고 싸움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쟁은 안 일어난다. 미국이 지금 겉으로는 이 중립을 지키는 듯 하지만 막상 군사 행동에 들어가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을 두들겨 패게 돼 있거든요. 네. 중국이 잘 알기 때문에 군사 충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 그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요. 독도 얘기 다음 주. 사실 우리 정부가 네. 이 독도 문제의 그 논리를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 네. 일본이 자꾸 국제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 주에 독도 얘기. 다음 주는지 몰라. 하여튼 언젠가 나중에 좀 네. 길게 깊이 얘기해야 될 길게 깊이 얘기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법으로 해결되면 안 된다.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캐도남마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입니다. 현재 야권에서 저희 그 종편 3개사 보이콧 방침하고 있는데 이분 의리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훌륭하다고 봅니다. 종편사 절대로 출연하지 말라. 이런 당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성향 따지지 않고요. 네, 당 홍보하고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소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모실 분 벌써 두 번째 캐도남마 찾아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지금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우윤근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